그 다음에 이제 무인 공격 헬기 저거 만들어줘야죠, 당연히. 예. LH 가지고 무인 공격 헬기 만들면 괜찮을 거예요. 아예 무인으로. 우리가 자동 제어를 완전히 100%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또 미사일, 요격 미사일, 미사일 방어 미사일, 뭐 저게 이제 SM3면은 하나가 좀 무지하게 비싸요. 몇백억 하나, 100몇억 하나, 200몇억 하나. 저건 1500m까지 올라가거든, 미사일이.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 갖춰 나가죠. 지금 이제 개발은 LAMD 개발 끝나서 지금 아마 양산 들어갈 것 같고요. 천공2가 양산하고 있는데 천공3 개발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LSAM이 아마 개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LSAM이 패트리어트하고 저거하고 저 사드 중간쯤 되죠. 그리고 LSAM2가 되면 사드나 사드보다 약간 더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층으로 그냥 층층시야로 다 개발해야 돼요. 저거 레이더 좋게 만들어 놓고. 당연히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뭐 그게 배라든지 뭐 항공기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아무튼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각종 공격 미사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탄도 미사일까지 포함되는 거죠. 현무 같은 거. 그 다음 휴대용 미사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플랫폼 같은 성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쉬운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공이다, 뭐 신공이다. 이게 맨패드라 그러죠. Man Portable Air Defense예요. 맨패드. 그럼 신공이죠. 그러니까 대전차 쪽은 맨패드란 용어를 안 써요. 맨패드란 용어는 그 뭐냐면은 보병이 휴대하는 대공 미사일,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저런 것들이 뭐 조준경이라든지 또 통신도 해야 되고 저 작지만 일종의 플랫폼이라고요. 그 다음에 다연장 우리 그 천무, 그 다음에 자주포 K9, 이건 플랫폼인데다가 저 로켓, 미사일, 포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주 고난도라고요.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 한 발에 1억이 넘잖아. 그러니까 가서 정확한 위치에 가서 똑 떨어지는 거. 뭐 2m, 3m 안에. 전차, 저것도 이제 포탄이 프로그래머블 포탄을 쓰거든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좌표라든지 터지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포탄을 지금 현대 로템과 노르웨이 남모가 공동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장갑차, 전술 차량, 그 다음 자율운행 차량, 저런 게 다 하나하나가 다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보병이,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그 보병 한 명에 채우는 장비가요, 몸에 채우는 장비만 한 2, 3천만 원 들어요. 이제 제대로 가면. 그리고 끌고 다니는 무슨 무인 자율 무슨 뭐 셰르파 같은 거 뭐 무인 뭐 조정해서 보내는 무인 자율 탐색하고 공격하는 그 이런 장비들까지 하면 보병 한 명당 그 무인,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중대 정도까지의 보병 한 명당 자기 몸 바깥에서 자기가 컨트롤해서 다루는 무기를 계산하면 아마 한 사람당 1억이 넘어갈 거예요. 훨씬. 보병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보병 한 명 한 명이 살아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보병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건 아마 전 세계에서 백모가 처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서브 시스템과 그 이제 모듈들을 통합해주는 통합적 그 통합된 그 상태잖아요. 사람이 플랫폼이다 이거야. 보병이.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플랫폼 통합을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빼고, 아니,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서 미국 빼고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소싱을 플랫폼을 갖고 있고 자기 관점이 우주, 사이버, 육해공을 다 통합을 해야 되니까 좋은 데 있으면 와, 공스보그 와, 남모 와, 당신들 아주 좋잖아. 그 다음에, 저기 사출 좌석? 그 영국의 그 회사 좋네. 그냥 좋았어. 우리 KF-21에 지금 전투기 랜딩 기어, 그거 힘든 기술이지. 그거 경험 많아야 돼. 한화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한화가. 우리 저기 이미 그거 하려고요. 저기 그 캐나다에 있는 전문 기업이랑 우리 다 저기 기술 계약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땡겨서 쓰는 거예요. 최첨단 서브 시스템,
최첨단 모듈, 최첨단 기술 대환영. 글로벌 소싱 파트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요거는 국산화하고 이제 그 딱 국산을 타겟팅을 하는 거지. 국산화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R&D와 생산과 지원도 다 글로벌하게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탱크 물건 만든다고 해서 현대로템이 예를 들면은 경남 일대 해안 따라서 다 현대로템 공장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 폴란드에다 그 공장 만들고 또 어디서 만들고 또 AS21 레드백은 호주에다 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영국에 또 그 장갑차 AS21 그것도 영국에다 만들어주고 우리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가고 이런 거지. R&D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능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평이 한국이 저게 능하다는 거예요. 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경제 체질이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다. 기술 제공도 유연하고 같이 공장 짓고 합작 투자하고 이것도 유연하고 굉장히 유연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죠. 예, 링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링크를 개발하는 데는 우리 정도일 거예요. K링크를 구축을 하죠. 그래서 저 몇 조 들어가요. 이 통신 모뎀 비용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나토랑 미국에서 쓰는 링크 16하고 연동해서 쓰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병사가 이게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플랫폼이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0일 날 아미타이거 여단이 출범을 했죠. 아미타이거는 이제 육군 보병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병이 발전해야 되냐를 이제 실험하고 생생히 보여주는 그런 부대의 이름입니다. 예, 아미타이거 여단이 출발을 했고요. 여기 보면 아무튼 개인 장비 글쎄요. 예를 들어서 조준경 표적지시기 저거 합쳐서 확대경 저런 거 합쳐가지고 1,000만 원 훌쩍 넘어요. 저거 3개만 합쳐도. 적외선 피하 식별기 저거 4개만 합쳐도 아마 한 2천만 원 갈걸? 소총이 한 2,300만 원 할 거고 각종 피복의 전투장구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제가 저 한 2천만 원은 갑니다. 개인 장비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멋내는 사람들이 명품으로 짜르륵 빼입은 거랑 똑같아. 멋내는 남자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병과 함께 가는 주행 드론이죠. 야구르트 아줌마 같은 차량인데 그게 바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죠. 또 거기에 원격으로 총도 쏘게 만들고 유탄 발사기도 쏘게 만들고 조그만 미사일도 쏘게 만들고 별거 다 해놨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병이 휴대용 미사일을 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하나에 몇 억씩 하는데. 아까 그 맨패즈, 그러니까 휴대용 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 보병이 또 휴대용 배회폭탄, 휴대용 배회폭탄, 휴대용 드론을 들고 다녀요. 비행 드론. 보병이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게. 그 다음 보병이랑 직결되어 있는 공용화기들이 있죠. 분대 장비. 최근 들어서 분대에서 지급하는 그 기관총에 하나당 1,몇백만 원짜리 그 조준경 달아주는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2천억 이짝 저짝인데 그 기관총 총 대수가 10,000몇 정밖에 안 돼요. 분대마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1,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지. 소대 장비 이것도 결국 보병 장비의 연장인데 중대 장비까지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작심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무기가. 아까 오중 통합이죠. 예, 오중 통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오중 통합인데 영역 통합, 플랫폼 통합, 그다음에 소싱 파트너 통합, 그다음에 R&D 생산 지원 파트너 통합, 그다음에 링크 통합. 이 오중 통합을 이렇게 그냥 아주 열심히 그냥 목숨 내놓고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국방TV입니다. 국방TV의 본 게임이라고 제가 즐겨보는 거예요. 그 본 게임에 나온 건데 그 중에 한 1분. 예, 국방TV 감사하고요. 본 게임 출연자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별로 목소리만 나와요. 제가 아주 즐겨 듣는 아름다운 목소리만 나옵니다. 딱 그런 부분만 골라서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이제 이렇게 지상 거치대에서 바로 자발적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때문에 발사대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모병이 휴대하다가 이제 PCD가 필요한 순간에 지상에 거치한 다음에 지상 통제 체계 조종 장치로 구동을 시키는 시스템인 건데요. 군사용 지도가 내장된 GCS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고 전장 감시, 표적 타격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게 돼 있고요. 또 GCS의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 PCD가 목표 예, 어떨 지역까지 때는 자동 비행을 몸통으로 내려가서 폭발하고요. 혹은 이제 PCD 운영 요원이 수동 모드로 GCS를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 GCS의 표적이 식별이 되면 이제 표적을 터치해서 어떨 때는 폭발물을 투하하기도 하고요. 표적을 계속 추적하게 된 시스템이죠. 예. 어떨 때는 정찰만 담당하기도 하고요. 저게 군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대원들이 그 중에서 그 분대 일개 분대 해갖고 그 8명, 10명이 등에 하나씩 짊어졌어. 소대가 한 3, 40명이 가다가 야, 그거 띄워 8개 소대장이 쫙 떠가지고 보는 거지. 8개가 군집으로 서로 연락해 가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렇게 다 엮여 있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 외에 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 진심으로. 우리는 안 하면 죽으니까. 저거 하나하나 미국에 다 의존하려면 미국에서 또 저거 첨단인데 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또 가면 또 엄청 비싸고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 우리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저걸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살벌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5가지 통합이었죠. 제일 먼저 한 게 도메인 통합, 두 번째 한 게 플랫폼 통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한 게 소싱 통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게 R&D 생산 지원 통합이고 다섯 번째가 K-링크 통합, 링크 통합인데 저 통합 비전을 저렇게 진심으로 밀고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강하다. 이제 두 번째는 이 한국이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민군 일체를 추진했어요. 민군 일체. 이 우리 쪽의 군의 기획자나 이 군수업체의 기획자들, 사업 기획자들 혹은 무기 기획자들의 기본 자기가 맨날 혼자 묻는 질문이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무기가 만들고 싶은데 이게 민간 시장, 민간 기술과 연관성이 어떻게 돼? 이런 무기 만들어 놓으면 수출은 좀 될까? 그러니까 민수 연관성 혹은 수출 가능성이 없으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혹은 타당성이 작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저거 수출 잘 못합니다. 특히 장거리가 되면 금지돼 있죠. 300km 이상은.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당연히 수출 못하죠. 원자력 그 다음에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무인 원잠도 잘 수출을 못할 거예요. 공격 원잠은 당연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워낙이 그 전략적 중요성이 강하니까 해야 돼. 누가 우리한테 잘 제공하지도 않을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다른 무기들은 보면 항상 수출 가능성, 항상 민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이 한국의 R&D 및 산업 기반이 고급화되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무서운 시너지가 급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수 쪽에 R&D랑 산업 기반이 워낙 세져 가지고 저 시너지가 굉장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KF-21 이제 처음 성공하고 나서 미국의 그 평론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한국이 KF-21 뭐 만든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다. 저 정도의 그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저 정도 첨단 산업을 하는 나라가 전투기 하나 못 만들겠냐? 당연히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올라선 거예요. 뭐 A사 레이더를 만들고 이번에 전투기 몸통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전자장비 A사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 전자광학 2호, 그다음에 전자전 이런 것들을 다 국내 기술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데서 이제 우리의 R&D 및 산업 기반이 워낙 고급화돼 있어서 그게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용 소형 모듈식 원자로 저희 삼성중공업하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이제 작년 말에 협업을 하기로 그렇게 서로 한 건데 이것의 기술이 뭘로 이어지냐? 공격 원잠에서 사용되는 원자로랑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달자원 개발용 초소형 원자로, 저 마이크로 리액터라 그럽니다. 저 꼬마 원자로.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죠. 뭐 요만한 밥통 같이 생긴 거. 저거는 무인 원잠이랑 연결이 돼요. 무인 원잠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공격 원잠보다 훨씬 작아요. 뭐 1000톤도 안 돼요. 무인 원잠. 크다 그래도 한 1000톤. 네, 그 정도 되죠. 크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대형 무인 원잠이에요. 예, 보통 길이가 한 20-30m 되고 그러니까 뭐 1000톤도 훨씬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런 무인 원잠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굉장히 작겠죠. 예. 그러니까 초소형 원자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민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첨단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수정 키운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수정이 자꾸 결정에 맺어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 이걸 결정의 이제 성장 과정인데 이 결정 안에 여러 개의 결정이 따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그냥 통짜배기 한 결정이에요. 이런 게 이제 보석에서는 무지하게 비싸요. 이게 단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 이게 단결정이라는 게 단이 홀로 단자예요. 헛단자. 그리고 결정. 수정 결정할 때 그런 결정. 맺혀가지고 이렇게. 이게요. 뭐 예를 들어서 광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폴리머면 어떻게 될까? 특수한 기능을 가진. 그게 이렇게 쫙 그걸 결정을 형성시켜주는 결정 배양 기술이지. 그러니까 배양 기술이 결정 배양 기술. 저 단결정 만드는 기술은. 그런데 그렇게 통짜배기 결정이 되면 물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따닥따닥따닥 여러 결정이 이렇게 덩어리인 경우랑 통짜배기로 하나의 통짜 결정. 헛 결정, 헛이 하나가 큰 거야. 완빵으로 그냥. 그러면 이게 아주 기막힌 광학적 전자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재료를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런 특성도 가지고 저런 특성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에서요. 저게 전자적 특성이 좋아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를 저걸로 만들면은 단결정으로 만들면 무지하게 배터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 아마 R&D 엄청 활발할 거예요. 근데 저게 군사 쪽에서 오면 물론 이제 소재를 이제 가지고 소재가 달라지죠. 저걸 이제 만약에 그 광학 투명한 몰로 하면 저게 이제 저거가 되는 거죠. 인공 눈알. 저 광학적 특성이 좋으니까 인공 눈알을 이제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광학계라 그러죠. 예, 옵티컬 스피어라 그러나 광학계라 그래요. 인공 눈알을 말하자면. 그 우리가 전투기에서 EO라는 게 뭐예요? 인공 눈알로 쫙 보고서 인공 눈알이 해주는 건 뭐냐? 우리 수정체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 시신경에 신호로 전달시켜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공 눈알은 EO라는 게 뭐냐면 앞에 눈알을 달고 있어 갖고 걔가 받은 거를 전자신호로 만들어줘서 보내서 뒤에서 그걸 전자신호를 해독을 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EO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인공 눈알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광학계 어떻게 잘 만드냐 이 게임이에요. 근데 저게 광학계가 좋아지려면 저게 단결정이랑 또 관계 있어. 근데 저거 굉장히 많이 써요. 전투기도 쓰지만 미사일도 쓰잖아. 비싼 미사일은 앞에 EO 달잖아요. 그래서 그거 미사일로 이미지 확인하고 때려버리잖아. 이제 이미지를 뭐 적외선으로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확인이 있는데 EO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살벌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우주의 정찰 카메라. 그런 카메라 렌즈 이런 거랑 관계가 있죠. 근데 저게 또 뭐랑 관계가 있냐.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의 자극을 받아서 뒤에 전자신호로 내보내주는 애거든. 저런 종류가. 근데 만약에 그 자극이 압력이면 어떻겠어요, 이거? 압력이면? 그럼 이제 앞전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의료기기에선 초음파 센서지. 초음파를 때려서 배에서 꿀렁꿀렁꿀렁 반응을 하면 그 반응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 반응의 압력을 받아서 걔가 그걸 전기신호로 바꿔서 그 전기신호를 뒤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태아를 만든다든지 장기를 만든다든지 그 사람이 알아보는 이미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압력이 음파면 어떻게 되냐고. 음파도 압력인데 사운드 프레셔거든. 수중 음파면 어떻게 돼? 소나잖아. 자, 저게 지금 우리가 소나용 최근이에요. 소나용 그 센서 소자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무서워지고 있는 거예요. 소나용 센서 마치 우리가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위한 지라갈륨 TX, RX 모듈, 그러니까 송수신 모듈이라 그러죠. 지라갈륨 그 모듈을 송수신 모듈을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었잖아요. 거의 요번에 특히 뭐 스위칭 모듈 같은 경우 뭐 300와트를 다룬다든가 칩에서 300와트 가도 까딱 없다는 거 아니야. 300와트면은 집에서 쓰는 저기 어디야 그 저거의 절반인데 저기 뭐야 그 물 끓이는 거 그 저기 물 끓이는 거 주전자 전기 주전자의 절반 아니에요. 전기 주전자가 500에서 600와트인데 집에서 쓰는 웬만한 조그만 믹서 한 3, 400와트밖에 안 돼. 믹서 크면은 한 5, 600와트 되거든요. 굉장히 칩 하나 주방울 만한 놈이 300와트를 전류가 다녀도 까딱 없어요. 살벌한 거죠. 마치 그러듯이 저 단결정도 똑같은 거예요. 단결정도. 저거는 이제 전파를 내고 받는 게 아니라 음파를 바깥에서 쏴주면 얘는 음파를 받아가지고 음파를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진동을 받아서. 소나에서는. 그게 이제 세계 최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주 태생적으로 민군 일체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최첨단 연료탱크. 연료탱크 뭐 그냥 저기 동네에 용접소 가서 그냥 이렇게 철판 잘라서 쓱 해서 쫙 용접하면 연료탱크 근사하게 나오겠네. 맞죠? 근사하게 나오죠. 문제가 뭐냐? 비행기가 가다가 뒤집혀. 연료 어떻게 보낼래? 그쵸? 연료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가다 뒤집히면. 그렇잖아요. 다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진동 있고, 난리잖아. 그런데 연료 보내는 게 연료 일정량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 탱크가 자세가 잘 잡혔어. 그럼 연료가 확 가. 자세가 좀 이상해. 연료가 안 가. 그럼 비행기 떨어지죠. 저 연료 탱크 고난도예요. 저게 의외로. 굉장히 고난도예요. 연료 탱크 저런 게. 그 최첨단 연료 탱크를 만드는 방식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첨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표면 장력을 이용한 액체 기체 분리 방식이에요. 잠깐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분리막을 두고요. 액체랑 기체를 섞은 물질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버리면은 기체를 위에선 기체가 뿜어져 들어오고 압력을 가하면 우리 생각에 막에 기체가 통과할 것 같잖아요. 근데 특수한 막을 만들면 액체가 통과하는 거예요. 기체는 못 통과하고. 표면 장력이 기체의 통과를 막는 거야. 근데 저걸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걸 내구성이 있고 정밀하고 영하 뭐 몇십 도에서부터 영상 몇십 도까지 활동하게 만들고 이러게 쉽겠냐고요. 저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썼었는데 저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제대로 한다면 이번에 개발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거 국방부 쪽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속 방막 표면 장력 펌프인데 저는 펌프라고 이름 달았어요. 이게 우리 생각엔 펌프지. 연료 탱크가 있고 연료 탱크에서부터 저기 그 펌프 앞대가래요. 이게 뭔가를 펌핑을 해서 지금 엔진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반 펌프는 못 쓰죠, 당연히. 당연히 못 쓰죠. 이게 위치가 막 바뀌고 아주 환경이 극악하니까 우주선이나 뭐 미사일이나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 혹은 전투기나 이런 거는 환경이 극악하잖아요. 아주 민감하고.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 기술이 민수에서 또 엄청 쓰일 수 있어요. 민수에서 민수가 맨날 그런 거 필터링하고 뭐 갈라내고 뭐 분리시키고 이게 다 민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수 기술이랑 연관이 있다고 깊어요. 한번 직접 보세요. 금속 방막으로 껍질을 만들고 내부엔 표면 장력 기체 액체 분리막을 두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자면 좀. 본 연구에서 신규 개발한 표면 장력 탱크는
금속 방막형 구조의 물탱크와 갤러리암, 스펀지. 저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저놈이에요. 제가 기체 액체를 분류해 주는 놈이야. 조금 있으면 나와요. 뭐 PMD라 그래서 멋있는 게 아니라 추진 연료 관리 장치. 펌프라 소리죠. 추진 연료 관리 장치가 액체 연료 펌핑 장치지 뭐. 이렇게요. 위에서 가스로 밀어내면 액체만 통과하는 거예요. 액체 연료만 배출됩니다. 액체 연료용 금속 방막형 표면 장력 탱크는 운용 방식에 따른 독자적인 PMD 설계가 가능. PMD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펌프 앞대가리지 뭘. 테스트를 통해 설계의 신뢰도를 무중력에서도 작동해야 되고요. 막 가속을 받아서 비행기가 날아 올라갈 때 혹은 로켓이 날아 올라갈 때도 작동해야 되고요. 온도에도 작동해, 진동에도 작동해, 위치가 막 뒤집혀도 작동해야 되고요. 골 아픈 놈이에요, 저 연료 탱크가. 네, 골 아픈 놈입니다. 저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이때까지 다 수입해다 쓰던 걸, 왜냐면 군수보다도 민수 쪽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개발할 수 있는 만한 데가 있으면은 우리 국방 쪽 브레인들이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야, 저거 민수의 시장이 있어. 그러니까 업체를 하나 잘 잡아서 개발을 시켜 놓으면 걔는 민수 시장으로 먹고 살면서 이 옆구리로 군수 좀 해서 조금 살림에 보탬될 수 있을 거야.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지금 방식이. 이게 미국과는 사뭇 다르죠. 미국은 전혀 다르죠. 미국은 천조국이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얘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걸 또 제가 좋아하는 조지 프리드만이 작년인가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무슨 아마 무기전시회인가 거기선가 올해 초인가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그 조지 프리드만의 연설 앞대가리 한 2분을 들어보시면 야, 미국은 저런단 말이야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an iPhone. You must have many of them. It's obviously a useful tool, and you have no idea of its history. I will now tell you its history. The cell phone was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Army in the 1970s. It was first deployed by the US Army. So your cell phone is a military tool. The microchip was commissioned by the US Air Force to fly the F-14 and also cruise missiles. GPS, you use that to find your way around. So did the US Navy, which commissioned the building of the GPS squadron so its submarines could know where they are. There's, of course, the camera. We all love the camera. I don't, but my wife does. It was developed for space satellite so that the film did not have to be dropped to Earth. It took pictures that could be transmitted as data to Earth. And of course, there's the internet, without which this wouldn't have any place, which is developed by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to move information from one point to another quickly, so we didn't have to mail it. In other words,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of this age, you must understand the geopolitical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the military that it created, and the technology that it really created as well. 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 휴대폰 옛날 휴대폰도 1970년대 미 육군에서 개발을 했고 그때 최초의 휴대폰에 사용된 칩은 공군이 이제 그 톰캣 그 전설적인 그 전투기 있어요. F-14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 멸종해 버렸는데 날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스윙해서 그러니까 뜰 때는 이렇게 떴다가 뜨고 나면 이렇게 뒤로 제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동성이 좋아요. 근데 엄청 비싸죠. 유주관리비 엄청 들고. 그래서 죽은 비행기예요. 멸종된 비행기죠. 톰캣 F-14 톰캣하고 크루즈 미사일 제어하려고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뭐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필름 사진이면 필름을 지구로 어떻게 보내냐 이거야. 지구로 못 보내니까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전송을 무선 전송을 하는 방식을 하려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저도 그런 거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TCP/IP 그건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조지 프리드만이 그걸 정확히 표현 안 해서 우리가 이제 WWW는 우리가 아는 눈으로 보는 껍데기 인터넷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TCP/IP거든요. 통신 방식. 그게 이제 진짜 인터넷인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1960년대, 70년대에 아까 나왔던 국방부 미 국방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나르파가 핵전쟁이 터지더라도 붕괴하지 않는 망. 따라서 중앙우체국, 중앙당국이 없는 망. 흩어져 있는 라우터끼리 막 연결돼 있는 망. 그리고 라우터가 알아서 하고 그 대신에 그 라우터로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수신지와 발신지를 주소를 써서 봉투에 담아서 제출하는 방식. 그러려면 컴퓨터가 먹통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를 그런 꾸러미의 봉투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능형 단말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TCP/IP 방식인데 그게 나르파가 만들었다고요. 인터넷을. 미국 방부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몰 때 그 GPS 내비 아까 말이 나오잖아요. GPS 위성이 31개가 떠 있거든요. 지금 지구 궤도에. 거기서 어느 한 군데 오늘 제가 가면 그 순간에 세 군데에서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제가 그걸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최소 세 군데. 그렇게 그러면서 어느 한 지점이든 항상 세 군데에서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짜갖고 그 위성이 돌아요, 스케줄이.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넘어가면 그 GPS 처음 어떻게 나왔냐. 잠수함이 나와가지고 나 어딨지? 한참 나와가지고 별을 보러 나왔더니 하늘이 껌껌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항법 장치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보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GPS 그런 신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기술들이 미국과 미군의 그 요구에 의해서 어떤 기술적 장벽이 돌파됐고 그 돌파된 기술적 장벽 아래서 이게 쫙 흩어져서 지금 민수에서 쓰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그랬어요. 언제까지? 1990년경까지. 그러다가 미국도 민수에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 다음에.